안녕하세요. 계절의 바람이 바뀌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는 선선하다가도 낮에는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고 저녁이 되면 다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환절기. 이 시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쉽게 컨디션이 흔들리지만 특히 50대 이후의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감기 하나가 길게 이어지고 피곤함이 쌓이다 보면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봄, 가을 환절기만 잘 넘어도 한 해가 건강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하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 손주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여유, 친구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운,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작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어떻게 면역력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하루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경험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말해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 햇볕 아래 걷는 작은 산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약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자, 이제부터 그분들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숙자 씨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살 김숙자 씨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아침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도 시작했지요. 서예 교실에 등록하고 친구들과 여행 약속을 잡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작은 기침이 찾아왔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 감기가 생각보다 오래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목은 칼칼하며 머리는 멍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쉬면 나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숙자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숙자 씨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지어 먹었고 반찬은 간단해도 시금치 나물, 무나물, 도라지 무침 같은 제철 나물을 꼭 챙겼습니다.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단백질을 보충했고 저녁에는 된장국이나 소고기 무국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생강과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목을 감싸며 기침을 줄여주는 듯 했습니다. 또 매일 30분씩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걷다 보면 코끝에 닿는 바람이 시원하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침은 점점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면 따뜻한 밥상과 작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보약이에요. 두 번째, 인천에 사는 최미정 씨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55살 최미정 씨는 맞벌이로 바쁜 딸 부부를 대신해 어린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금세 흘러갔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은 힘든 마음을 달래줬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젖병을 씻고 분유를 타다 보면 본인 식사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빵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거나 라면 한 그릇으로 끝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환절기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이 붓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자 무엇보다 손주에게 옮길까봐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손주를 안고 있자니 미안하고 동시에 서글픈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이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먼저 건강해야 손주도 돌볼 수 있지.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꿀물을 마셔 목을 촉촉하게 했고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달걀찜 같은 단백질 반찬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북어국이나 소고기 무국으로 속을 덮였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잘 때는 그냥 쉬는 대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무겁고 귀찮았지만 조금씩 숨이 트이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줄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놀아줄 힘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공놀이를 하며 웃을 수 있고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건강하다. 그게 진짜 돌봄이더라고요. 세 번째, 서울에 사는 박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박영숙 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환절기 감기까지 겹치자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목이 칼칼해 새벽에 깼고 땀에 젖은 채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보건소 건강강좌에서 들었던 의사의 조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갱년기에는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생활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생강차나 대추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달걀찜으로 영양을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나 두부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챙겼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습기를 켜두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다리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목의 따가움이 줄고 잠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나이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몸을 감싸주는 게 답이더군요. 따뜻한 음식과 작은 습관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결론을 말해줍니다. 환절기에는 누구나 면역력이 흔들리지만 그 틈을 메워주는 건 멀리 있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강차와 대추차, 꿀물 같은 따뜻한 음료로 속을 덮이고 두부와 달걀, 생선과 소고기 같은 단백질로 힘을 보충하며 시금치와 도라지, 무 같은 제철 나물로 영양을 채우는 것. 그리고 햇볕을 쬐며 걷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이 계절 몸을 따뜻하게 돌보며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